반갑습니다. 진로도 나답게 이번 시간에는 경험과 시간이 나를 드러낸다 라는 요 내용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요. 제가 계속 요 그래프 안에서 이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이해 영역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진로에 대한 선택을 잘 하려면 진로의 개념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도해야 된다. 이 시도도 관계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시도할 때 온전한 시도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자기이해 영역에 경험과 시간이 나를 드러낸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기의 영역, what이 아닌 why, 그 다음에 자존감, 진로도 나답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경험과 시간이 나를 드러낸다라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계속 이 강의는요, 오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오해. 우리가 잘 하는 오해입니다. 진로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 이거 당연한 말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진로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도 진로 장사꾼으로 봐요. 뭐 다 진로 장사꾼은 아니겠지만요. 빨리빨리 자꾸 하라는 거예요. 진로 선택 늦으면 안 돼. 왜 늦으면 안 됩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무조건 빨리 해야 되냐.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합니다. 청소년기에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죠? 여러분, 10대 때의 나와 20대 때의 나, 누가 더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많을까요? 당연하죠. 20대 때죠. 20대 때의 나와 30대 때의 나, 당연히 30대다 이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반론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30대 때 무슨 진로 선택을 하냐, 20대 때 무슨 진로 선택을 하냐, 그렇게 늦은 나이에. 뭐 그 말도 의견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각도로 보자 이거예요. 10대 때 이런 시기에 진로 선택했다 칩시다. 근데 20살, 30살 돼서 사회 나가서 그 일을 했어. 근데 안 맞으면 어떡할래요? 안 맞으면. 다행히 10대 때에 선택했던 그 진로 선택 오로지 그 길만 보고 왔는데 그게 맞으면 다행이야. 안 맞으면 어떡할 건데요? 오로지 그 길만 보고 왔는데 20대 이제 후반에 중반 후반 돼서 사회에 나가서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어. 이거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 열심히 일을 뭐 나름 잘 맞아서 했어. 20대, 30대, 40대쯤 됐는데 이제는 이 일 더 못할 것 같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싶어. 근데 지금까지 나는 한 길만 보고 왔거든. 다른 쪽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없어. 옮기려고 하니까 겁이 나 덜컥. 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 하실래?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진로 선택하고 진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빠른 게 좋다, 빠른 게 좋다,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가고 있는 지금은 종료된 이제 프로그램인데 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하거든요.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 이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뭐 하고 싶은지 저도 지금 모르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교 진로 수업도 있고 진로 상담 선생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뭐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진로 상담 선생님한테 위로받을 줄 알고 그 얘기했는데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요? 왜 아직까지 뭐 하고 싶은 게 없냐? 빨리 결정해라 이거. 실망하고 왔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빨리 진로 진학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그죠? 뭐 수시를 준비하든 내신을 준비하든 뭐 봉사를 하든 뭐 다른 쪽으로 점수를 따든 준비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은요. 예. 한 방향 하나만 알고 더 중요한 거는 빼먹고 간다는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해와 관련해서 이런 시기에 내리는 결정은요. 정말 내가 나를 잘 알고 한 결정보다 누구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부모님, 또 누구? 내 친구들,
또 누구? 선생님. 그들의 결정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몰라. 직업 세계가 뭐가 있는지 나도 잘 몰라. 그런 상태에 부모님이 하라니까. 선생님이 하라니까. 내 친구가 그 길 가니까. 그죠? 그들의 기대, 그들의 압박. 그죠? 그 다음에 나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더 나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빠른 시기에 진로 선택을 하면요. 나를 그 특정한 직업군으로 가두어 버려요. 10대 초반부터 그 직업만 봐요. 그 일만. 아, 내가 요 일 하려면 요 길로 가는 게 맞아. 요것만 보고 있어요. 요것만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그렇게 취업한다 칩시다. 일했더니 다행히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아. 그때 나 이거 정말 나하고 안 맞네. 다른 거 쳐다보고 싶은데 지금 그 나이 때까지 다른 길을 본 적이 없거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없어.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없거든. 나는 이 길만 보고 가면 되니까 나하고 이 길이 맞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졸업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른 영역으로 발을 딛고 알아보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20대 중반, 20대 후반에서야 이제 그거 한다고 첫 발을 떼려고 하는 건 거죠. 지금까지 자기 이해에 대한 생각도 없었다 이거야. 왜? 엄마가 하라니까. 이 길이 나한테 맞다 하니까 그것만 보고 왔다. 근데 그게 아니라 10대 때부터 꾸준히 다양한 영역들을 직업 세계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뭐가 맞는지 내 흥미, 내 강점, 그죠? 내 가치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 학생이라면 내가 이거 방향으로 가서 취업을 했는데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 빼고 나에 대한 이해와 경험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역을 발을 딛기가 훨씬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한 길만 보고 온 학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그 길이 맞다 칩시다. 20대, 30대까지 그 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일이 아닌 것 같아. 혹은 회사가 망해. 미래 세계로 갈수록 계속해서 직업 세계는 지금보다 더 빨리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30대, 40대 돼서야 이제 다른 직업 세계를 본다 이거예요. 뭡니까? 지금까지는 딴 거 본 적도 없어. 오로지 이 길만 보고 왔다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눌러 앉아서 꾸역꾸역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만족도는 하나도 없고 미래도 전혀 없는 그 영역에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 주변 환경에 의해 내가 떠밀려 나갈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기의 진로 선택은 이렇게 특정 직업군으로 가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다가올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는요. 좌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들어간 직장 퇴직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쭉 가면 됐어. 지금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빨리 더 쉽게 계속해서 직업과 직장이 바뀔 수 있어요. 또 나이가 뭡니까?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더 그런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빠른 시기에 오로지 한 길만 선택해서 쭉 가겠다. 이제 이 부분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진로 장사꾼이라고 보세요 그냥.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스프링벅이라고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집단 생활한다 이거예요. 워낙 빨리 달리기 때문에 뒤에 이런 표범이나 치타가 따라와도 잘 안 잡혀요. 워낙 빠르고 또 스프링벅이라는 이름처럼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 팍팍 뛰어 오르면서 다 도망간다 이거예요. 쉽게 잡아먹히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이 녀석들이 집단으로 떼죽음을 당했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얘네들은 집단 생활하지만 집단으로 떼죽음 당할 일이 잘 없는 애들이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뭐 주변에 벼락이 차가지고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는지 조사에 돌입했어.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얘네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벼락 맞아 죽은 것도 아니라 뭐 때문에? 식탐 때문에 죽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식탐이 워낙 많은데
이 넓은 초원에 풀을 뜯어 먹어요. 얘네들 집단 생활하면서요. 뜯어 먹는데 무리 생활하면서 뒤에 있던 먹던 이제 스프링벅이 이제 앞으로 나가죠. 왜 거기 다 먹었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먹는데. 근데 뒤에 있는 스프링벅이 보니까 그 드넓은 초원에 나보다 앞서서 더 많이 먹는 녀석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보다 많이 먹네. 또 앞으로 나간다 이거. 그걸 보고 있던 뒤에 있는 녀석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앞으로 간다 이거. 또 앞으로. 처음에는 더 많이 먹으려고 앞으로 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처음에 그 의도가 사라지고 그냥 뛰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더 많이 먹으려고 앞서 걸어 나갔다가 이게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왜 달리는지 모르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달려. 무리가 달리니까 안 달리던 녀석도 따라서 달리는 거야. 막 따라가는 거야. 목적을 상실한 채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앞에 절벽이 나와. 근데 맨 앞에 있는 녀석은 절벽이 보이니까 서지. 근데 뒤에 막 따라오던 녀석은 절벽이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 앞에 서 있는 녀석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떨어집니까? 절벽에 떨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스프링벅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뭡니까? 처음 의도했던 것과 상관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남들 하니까 따라서 우르르르 몰려가는, 그죠? 스프링벅. 공부도 그렇게 해.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일을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이거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진로 선택도 스프링벅 현상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뭐? 남들 다 이런 시기에 진로 결정해야 된다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청소년기 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너는 왜 없어? 왜 있어야 되는데 꼭? 다 있어야 되는데.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다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빠른 시기에 진로 결정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나에 대해서 더 이해해라. 직업 세계가 어떤 게 있는지 더 이해해라.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그걸 검증해봐라. 경험해봐라.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여러 가지 해봐라. 이게 더 중요한데 이 목적과 이유는 없고 이런 시기에 빨리 진로 결정해라라는 게 먼저 앞에 똑하니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따라가요. 자기 이해에 대한 기초도 없이 남들 선택하니까 나도 빨리 진로 결정해서 선택하고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갖다 버리고 더 빠른 시기에 결정해야 된다는 것만 남아서 가는 거예요. 이 스프링벅 현상이에요.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수만 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 꽃들은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진로 결정해서 그걸 따라서 일하는 게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방식이. 그런데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듯 진로와 관련해서 늦게 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20대, 30대가 돼서야 정말 이게 내 방향이라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시기에 10대 때 무조건 빨리 결정해서 빨리 가. 이게 뭐 맞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달라요. 국화가 장미 보고 너무 부러워. 봄에 피니까 나도 빨리 저 때부터 결정해서 빨리 피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국화는 언제 꽃핍니까? 가을에 피는데 자꾸 봄에 자기는 피우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국화가 봄에 꽃 피웠다가 어떤 일 벌어져요? 걔는 죽는 거죠 뭐.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원래 자신의 스타일, 선호, 경향, 가치, 흥미 이런 게 그렇지 않은데 이런 시기에 결정해서 가는 학생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다가는 죽는 거죠 뭐. 여러분 국화가 봄에 꽃 피우는 국화 본 적 있어요? 가을에 피는 국화가 없어요. 개량한 게 있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그럼 뭐 미친 국화라고 얘기하죠. 말이 미쳤지 걔는요 죽는 거죠 뭐. 가을에 꽃 피워야 될 영양분 다 물어가 봄에 피웠다가 죽는 거죠 뭐.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도 그 꽃들은 하나하나 다 화려함은 변하지 않아요. 진로도 마찬가지다. 빨리 결정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경험과 시간이 녹아 들어가야 돼요. 빨리 해라 빨리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그것을 경험으로 검증해낸 그 경험과 시간이 더 중요한 게 진로라는 거예요. 진로. 이거는 무시하고 자꾸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그죠? 빨리 해서 뭐합니까? 다행히 맞으면 다행이야. 틀리면 어떡할래요? 자기 이해도 없고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 없고 내가 뭐가 맞는지 경험도 없어. 오로지 이것만 보고 왔어. 나중에 아니네? 어떻게 할래? 맞다 한들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 직업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거 쉽지 않아요. 난 이것만 보고 왔는데 30, 40, 50이 돼서 다른 쪽으로 보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모자라. 뭐가 있는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 모자라. 그냥 눌러 앉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 좀 바꾸자. 진로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 아니. 뭐 빠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느렸다고 틀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더더욱 더 중요한 거 경험과 시간. 이 경험과 시간이 바로 뭡니까? 자기 이해에 대한 경험, 직업 세계에 대한 경험, 선택해본 경험. 이 경험과 시간이 온전한 나를 드러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든 다른 진로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일이 맞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요, 좀 더 나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이게 된 상태면 훨씬 더 자기에게 맞는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기 때 한우물 파다간 절대 안 납니다. 청소년기뿐만 아니에요. 청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는 뭐하는 시기입니까? 여러 우물을 파보는 시기예요. 근데 10대 때 자꾸 한우물만 파래. 여러분 한우물 판다 칩시다. 한우물 파고 들어갔어. 10m 팠는데도 물이 안 나와. 그럼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우물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우물만 파야 되니까 계속 20m, 30m 꾸역꾸역 파. 물 안 나오면 어떡할래? 그러다가 나이 먹고 20, 30, 40이 돼. 그때서야 이거 물 안 나오네. 다른 우물 파봐야 될 것 같네. 나와. 지금까지 다른 우물을 파본 적이 없어. 자기 이해도 없고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 없고 다른 경험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팠더니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청소년기 때, 이 10대, 20대는요, 한 우물 파는 시기가 아니라 여러 우물을 파보는 시기예요. 다양한 우물을. 이 우물도 파보고, 저 우물도 파보고, 저 우물도 파보고.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노하우가 생기지. 뭐? 나는 삽질을 요렇게 하는 게 맞구나. 나는 이 삽이 아니라 이 큰 삽이 맞구나. 그죠? 그 다음, 발 각도는 요렇게 해서 파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 여기는 물 나올 자리가 아니네. 왜? 10군데 넘게 파보니까 이제 딱 보면 물 나올 자리가 보여. 여기 파. 그리고 물을 팠더니 물이 나와. 그러면요, 그래. 물을 퍼먹어. 여러분, 우물이 20년, 30년 내내 물 나올 수도 있지만요, 마를 수도 있잖아요. 시큰 20년, 30년 일하고 물 먹다가 보니까 우물이 말랐어. 그럼 퍼질러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우물, 예전에 파봤던 우물 또 파봐야 되는 거지. 예전에 파봤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우물이 있고 어떤 우물이 물이 좀 더 나올 것 같다는 게 이제 알아. 그럼 그 우물을 가서 그 우물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우물을 파봐야 어떤 우물이 물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우물이 나한테 맞다라는 걸 더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계속해서 10대 때의 한 우물만 팔아 얘기해. 너는 이거야 이거. 이 길로 가. 안 나오면 어떡할래? 물 나온다 한들 5년 마시고 물 마르고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걸 이제 그때 20, 30, 40대 때 그때서 이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 프로그램에 왔던 기자가 되고 싶다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기자만 하고 싶어. 부모님도 그렇게, 친구도 그렇게, 선생님도 다 그렇게 알아. 그럼 만약에 이 학생이 대학까지 그렇게 가서 언론사 취업했다 칩시다. 근데 취업하고 나서 보니까 이 일이 나한테 안 맞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10대 때부터 계속해서 기자 하나만 보고 왔거든. 근데 일해보니까 알거든요. 그때 좌절감, 실망감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영역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하나의 틀에 가둬버린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빨리 진로 선택하라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경험, 시간, 그래 현장에서 현실에서 검증해본 이 노하우들이 온전한 나를 드러낸다. 늦게 가도 괜찮다 쪽으로.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진로 방향 얼마든지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으려면 여러 영역들의 우물을 파봐야 뭐 바뀌든 말든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제 경험. 여러분, 저는 대학교 학과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학창시절 때 가장 싫었던 과목이 수학, 과학이야. 세상에. 근데 왜 기계공학과 갔느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 친했던 친구 2명이 둘 다 기계공학과 간대요. 저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그나마 친한 친구 2명이 둘 다 기계공학과 간다니까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 수학, 과학 제일 싫어했고. 근데 둘 다 기계공학과 간다니까 그래? 그때부터 기계공학과에 호감이 생겨. 둘 다 간다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가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상담하는 시기에 선생님이 공대는 또 취업이 잘 된다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계공학과로 덜컥 원서를 냈다 이거예요. 그때 부모님은 저보고 가르치는 일 하라 했는데 그때 부모님, 어머님이 한 얘기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뭐 일단 그죠? 이렇게 결정했다. 누구의 역량? 또래 관계. 나에 대한 이해는 1도 없어요. 나에 대한 이해는. 어머니가 너는 가르치는 일이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 관심도 없어. 뭐 어머니가 뭐 강압적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야. 뭐 성적이 받쳐지고 안 받쳐지고는 둘째고 또래 선생님 그래 얘기하니까 결정. 갔더니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교양 위주니까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했어요. 2학년 딱 되니까요 전공이 시작되잖아요. 온갖 역학은 다 하거든요. 수학, 과학은 제일 하기 싫어. 시험 치고 나와서 울었어요. 왜? 공학용 계산기 들고 가면서 막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 시험과 내 인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결을 못 시키겠는 거예요. 시험 치고 나올 때마다 울었어요. 공부 너무 하기 싫어. 편입 전과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졸업했어요. 다행히 그때 동아리 활동하면서 책을 만나는 경험, 책을 읽는 경험을 통해서 책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 경험을 하고 졸업하면서 서점이나 출판사에 취업할 생각을 계속했어요. 근데 기계공학과 출신을 누가 취업시켜줍니까? 포기했죠. 그리고 6개월 정도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가 그것도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적고 있는 찰나에 교회 후배를 통해서 문헌정보학과라는 학과를 들어요. 무슨 재밌는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책 재밌는데, 어떻게 이 책 읽고 있어? 학과 과제로 이 책을 읽고 있대요. 아니, 도대체 무슨 과인데 이렇게 재밌는 책을 읽고 숙제를 하는 과제를 내? 문헌정보학과 다닌대. 그때 그 과를 처음 들었어요. 20대 중반에서요. 그 과를 처음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 동아리를 만나고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20대 중반에야 나에 대한 이해를 그때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학과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문헌정보학과를 26, 27살 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20대라 하더라도 자기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자기 이해만 안 돼 있습니까? 어디에 대한 이해? 학과에 대한 이해도 안 돼 있어요. 20대가 일하는데 우리나라 10대는 다 하지. 그죠? 그 저는 돌아서 그렇게 후기로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26, 27에. 졸업하면 뭐 30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나의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기 이해를 통한 선택을 통해서 20대 후반 첫 직장은요 30 정도나 되어서 이제 처음 가지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일을 하고 있죠. 훨씬 더 만족하죠. 훨씬 더 만족하죠. 인생학교 1이라는 책에서도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미라 칸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미라 칸이라는 사람은 16살 때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때부터 인권 문제, 국제사면위원회에 관심이 많아서 법과 관련된 TV 드라마에 푹 빠져서 난 오로지 변호사. 근데 이 사미라 칸이라는 여자분이 이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 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파키스탄과 인도 출신의 부모님, 이민자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제일 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5년 정도 일한 다음에 갑자기 생각의 변화가 와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때서요.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what이 아닌 why. 이분은 what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돼야 돼. 16살 때부터 오로지 변호사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일한 지 5년쯤 지나고 나서 내가 왜 일하고 있지? 그때서야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결혼을 하게 되고 신혼여행지 가서 그 좋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일 왜 하지? 내가 평생 이 일을 하면 부자들 배불려주는 일밖에 나는 안 하고 살 것 같다. 이 일의 의미를 그때서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16살 때부터 준비한 변호사 직업 외에 다른 직업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미라카는 절망감에 주저앉지 않고 다른 직업으로 옮깁니다. 사회사업가 변신을 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죠. 이 책에는 사미라칸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완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이 일 해야 돼. 어릴 때부터. 막상 그 일 하고 나니까 나하고 안 맞거든. 그때서야 내가 왜 일하고 있지? 그때서야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길만 보고 왔기 때문에 다른 길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 눌러 앉아요. 주저앉아. 다른 데로 못 옮겨보고. 왜? 무섭거든. 10대, 20대 때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 30, 40대고 나서야 거기에 발 담그려고 하니까 더 무서우니까 시도도 안 한다. 시도도. 근데 사미라카는요, 용감히 발을 내디뎠다. 훨씬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 사미라카는 이렇게 얘기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죠. 고작 16살의 변호사가 되기로 결정하다니.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 나이에 무슨 수로 내가 알겠냐 이거예요. 16살의 나와 45세 나는 분명히 다르다. 가치, 흥미, 견해, 동기,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다 다른데 미친 짓이라 이거예요. 16살에 내가 변호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 길만 왔다는. 한우물만 판 거예요. 다행히 한우물 파서 변호사 일하고 물을 좀 먹었어. 근데 물 먹다 보니까 이 물맛이 아닌 거야 나에게. 그럼 다른 우물 파야 되는데 사미라칸은 빨리 다른 우물 파기 시작한 거예요. 사미라칸이 청소년기 때부터 여러 우물을 파봤다면 훨씬 쉬웠을 거야. 근데 아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물 팠어.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청소년기 때 결정한 그 길만 보고 온 사람은 다른 우물 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움직이려 해. 그 우물에서 그 물만 꾸역꾸역 먹고 있는 거야. 맛도 없는데. 심지어 그 물이 이미 말랐는데 그 우물이 말랐는데도 다른 우물 파야 되는데 안 파고 그냥 앉아 있어. 그러다 어떤 일 벌어집니까? 떠밀려서 다른 우물 파러 가거나 그냥 그 우물에서 죽는 거죠. 뭐예요? 이런 시기에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 하든 느린 시기에 하든 더 중요한 거는요. 나에 대한 이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그 경험. 그 시간. 그것이 나를 만들고 이 우물을 팠어. 근데 이 물맛이 아니야. 물이 안 나와. 그럼 빨리 다른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훨씬 더 쉽게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자기의 영역이고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그걸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